안녕하세요. 사라쌤입니다. 방구석 책 읽기 14명이 함께한 9월의 책은 바로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는 일은 평점과 총평을 한번 기록해보는 일인데, 사실은 전에는 제가 답글로 피드백을 달아드리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영상 플랫폼이 있고 또 좀 더 재밌는 방법으로 생생하게 이야기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자본론이라는 책은 사실 자본론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론? 그리고 왠지 경제학도가 읽을 것 같은 그런 책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자본론이라는 것을 공부해 본 적이 있나? 보통은 재테크, 마케팅으로 알고 있는 그 돈의 흐름이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된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역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충격의 연속이었는데요.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임승수 작가님이 강의를 하실 때 학생하고 문답을 했던 형식의 문체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마치 내가 학생이 되고 강사님에게 질문하는 그런 형식의 문체가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사실은 복잡한 수식이 나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쉬운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수학에 약해서 수식을 딱 보자마자 덜컥 놀라기도 했고요. 이것이 어떻게 사회현상이 수식으로 증명되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신기하긴 했지만 전문가가 어른이 알아서 증명해 줬겠어 하면서 저는 쿨하게 수식을 넘겼답니다. 그리고 한글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자본주의 사회를 정의하는 기준, 즉 생산관계. 예전에는 노예주와 노예 이런 관계가 있었다면 현재 지금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그 관계로 이 자본주의의 관계가 정의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어쨌든 자본가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이윤 추구라는 것은 경쟁을 낳고, 이 과도한 경쟁이 사회의 불평등, 또 큰 규모의 국가적으로 봤을 땐 제국주의 양상까지 보이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두려운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이런 모습들이 드러났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더 자세한 이야기는 14명의 총평을 제가 소개하면서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모니터가 하나 더 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총평 기록을 보고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N님께서 나의 다짐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나는 노동자로서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내 아이에게 대화를 통해 균형 잡힌 시각과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눈높이 교육을 해주겠다. 선거를 꼭 하자. 진보 정당이 사라지지 않도록 늘 관심을 갖자.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이 전부이냐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늘 공부하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자. 첫 글부터 이렇게 감동이. 그래서 평점을 5.0을 주셨는데, 맞아요. 우리가 제도권에서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막상 사회에서 노동자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왜 나는 이렇게 오래 일하지? 왜 나는 월급이 이렇게 작지? 그리고 그게 쉽게 개선되지 않죠. 내 능력 탓인가? 자책하고 자기 개발에 모든 시간과 비용을 다시 쓰게 돼 있고, 그런 시간을 저 20대, 30대 때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사는 게 다 힘들지, 그런 걸로 규정되었었는데 막상 이렇게 자본론을 통해서 큰 흐름을 보고 나니까 그게 내 능력 탓만은 아니었네.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없는 그 구조적인 시스템이 문제였어. 자본주의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학교 교육보다도 현실적이고 더 중요하게 교육되어져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렇지 못했던 이유들이 조금 있죠. 저도 80년대에 이제 초중 고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때도 우리 반공 포스터 이런 거 공산당이 싫어요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 그 북한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굉장히 배척하고 또 편견을 갖지 않았을까 해요. 사실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자본론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현상을 바르게 보는 그런 통찰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의의가 아닐까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 HJ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많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사회 현상에 대해 무관심했는지 반성했다. 사실 그래요. 뉴스에 나오는 말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뭐 그냥 별로 다 와닿지 않죠. 누군가가 뭐 일자리를 잃어서 시위를 한다거나 해고를 당했다거나 그랬을 때 그게 내 가족의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쉽게 방관하게 되죠. 근데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그분들이 왜 저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억울해할까라는 측면을 우리는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했어요. 욕심과 탐욕이 낳은 결과 마르크스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도권 교육에서 진정한 사회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단톡방에서 나눈 기사, 영상 자료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해를 도와서 완독할 수 있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5점 주셨어요. 평점이 다들 엄청 높죠. 그만큼 우리가 어떤 의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J2님. 원숭이도 이해한다고 했는데 만만하지는 않았다. 되게 공감 가요. 저는 사실 이 책 제목이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이어서 처음엔 기분이 나빴어요. 왜 제목을 저렇게 지었을까? 그 이유는 뭔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원숭이만도 못한 것 같아서 약간 기분이 나쁜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은 작가님이든 그 출판 관계자든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본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이름을 지어서 뭔가 우리가 쉽게 이런 책 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시너지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제목 때문에 어쨌든 저도 도전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제목이 이제는 좋아졌어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그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그다음에 마르크스 철학, 역사적 유물론이죠. 그런 것들을 더 읽고 싶어졌다. 동기부여가 됐네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WTO, IMF, FTA 이것이 예전에는 식민 시대의 제국주의였다면 지금은 신식민주의, 문화적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제국주의라고 알게 된 점이 좀 많이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공공기능을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모는 그 민영화 문제. 특히나 어떤 부분이, 사회의 어떤 부분이 민영화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민영화 됐을 때의 이윤과 그 후에 그 일들은 어떻게 흘러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J2님도 5점 주셨어요. 거의 다 만점이 막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SJ님. 지금 우리가 왜 힘들어 하는지, 왜 사회가 살기 어렵다고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돼서 좋았대요. 근데 알면 알수록 분노가 일어서 사실은 책을 계속 읽어나가는데 어려웠다고 하세요. 맞아요. 어떤 현상을 알게 되면 왜 나는 무관심했을까? 일단은 자아 비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회 현상을 주도했던 그 기득권 또는 자본가들에게 분노가 느껴지죠. 왜 더 정의롭게 도덕적으로 살 수는 없었을까? 모두의 이익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었을까? 그게 과연 안 되는 일일까? 그렇게 궁금증과 분노가 일어요. 그런데 전 이 책에서 임승수 작가님이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니다.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표현의 그 방식을 결정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확대됐을 때 좋은 방법을 찾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이성과 그 감성을 추진체로 활용하여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한 부분이 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노가 좋은 혁명으로 우리가 좋은 길로 가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촛불혁명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성과 감성을 조화롭게 혁명으로 이끈 결과죠. 그래서 우리 책 읽고 분노할 때 그것도 이제 좀 잘 조절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습 중인 것 같아요, 우리는. 미국이 제국주의의 그런 행태를 자위하는지 모른 채 그들만의 리그를 이끄는지 모른 채 바라보았던 그 4대의 시선이 너무 부끄러웠다.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우리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책 후반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신이 뿌린 씨앗이 당장 걷어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 후대 그 씨앗을 거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해나가는 거죠. 자, SJ님도 5점도 모자라다, 5점도 더 주고 싶다 이렇게 하셨네요. 자, 다음 HH님.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 약자나 노동자를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그 정당을 운영하고 그 국회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셔야 하는데 정작 우리가 오히려 그런 힘 없는 정당을 배제하고 힘 있는 정당을 오히려 선거를 하지 않았나, 결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사실 그렇죠. 그런 면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 정당의 수 분포한 거, 그 다음에 양 정당이 우리는 좀 우세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그 투표하는 사람들, 일반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선택을 할 때 되게 편협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를 대변할 사람을 앞으로 선택하고 싶다. 노동자가 기득권 세력을 밀어주는 꼴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요. 네, 저도 아마 이런 생각을 작년부터 했나? 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사회 정치 책을 접하고 그런 것들이 기사와 또 그 선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짝 인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SH님. 코로나로 인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어떻게 드러날까?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신 거죠. 지금 코로나가 거의 이제 9개월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려운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제 일을 원활하게 하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불평등과 또 디지털 문명으로 너무 많이 급속도로 몰입이 되면서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자본주의는 어떤 그림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셨네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 요즘 많이 하거든요. 이미 저도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고 영어 교육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대 자본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미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편집, 좋은 영상, 좋은 강사님을 다 언제 어디서도 만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그 디지털 세계에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가 또 달라지는 양상이 있겠죠. 그래서 사회가 변화하면서 자본주의의 그런 그림들도 변화하는데 결국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흘러가야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필수 노동자의 중요성도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지금 택배 기사님들 또 그런 관련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노동력의 그 처우가 굉장히 미약하죠. 그런 부분도 사실 그거를 택배비로 올려서 받을 게 아니라 그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 차원에서 그분들을 보호하고 또 노동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0 주셨네요. HO님 남편이 사업을 하시는데 근무 시간 단축을 시행하셨었대요. 주 4일 근무. 그래서 그 4일 근무가 그 가족의 문화와 그 노동력 생산성을 바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완전 현실적인 이야기여서 정말 신기하기도 했고요. 우리 그렇게 필요한 일이었네 라는 걸 좀 직관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과연 꼭 필요한 노동시간은 얼마일까? 우리가 그 잉여 가치론에 대해서 이 책에서 배웠죠. 그 잉여 시간을 빼앗긴 노동시간, 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시간, 시간 도둑질, 이런 개념이 이제 여기서는 잉여 가치론이라고 나왔는데 그 잉여 가치가 그대로 자본가의 그 배를 불려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정말 필수 노동 시간은 우리는 몇 시간을 일해야 할까요? 여전히 OECD에서 2위, 3위를 다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진화되어 있는 사회에 살면서도 노동시간은 여전히 길단 말이죠.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진정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은 과연 몇 시간일까?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주 4일 근무면 우리가 그 일하지 않은 그 여가 시간에 하게 되는 그런 다른 문화들은 어떻게 발전이 될까? 나를 위한 재투자라든지 휴식, 충분한 휴식을 통해 다시 재생산성에 투자되는 시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신책인데 제가 틈틈이 봤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shorter라고 돼 있죠. shorter인데 하루 4시간만 일하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 외국 기업의 여러 사례들, 근무 시간 단축이 어떤 변화를 이끌었는가 그런 사례들을 소개하고요. 우리나라 기업 사례로는 그 배달민족을 창업하신 우아한 형제 이야기가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무 시간 단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 책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한 워라밸의 가치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더불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노동의 의미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즉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자, 그 다음
MO님. 어려운 자본론을 쉽게 접근해주도록 한 거는 좋았으나 자본론의 겉표지만 훑고 내려놓은 느낌이다. 날카롭게 꼬집으셨는데 사실 저도 그 생각 했거든요. 물론 저는 자본론이라는 원론을 사실은 언제 볼까 싶긴 해요. 좀 거부감이 많이 들고 어려울 것 같고 500페이지, 600페이지짜리 한 3권에서 5권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한 이 책이 사실은 고마웠어요. 고맙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 읽고 나니 과연 원론에 대해서 얼마만큼 담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동기부여도 받고 저렇게 원론이 궁금해진 그런 현상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렇고 그다음에 마르크스를 대단하다고 하는 이유를 알았다. 150년 전에 독일의 한 사상가가 사회 현상을 특히 수치로 분석하고 인정받았다는 것은 자체가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인정. 고전이라고 하잖아요. 고전 한 세기를 지나도 우리가 21세기에 사는 대한민국의 사람도 이렇게 공감할 만큼 쓰여진 책, 고전이라 불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때도 느꼈던 걸 지금도 느끼는데 그때와 다른 사회의 모습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변화왔는가 그것까지 같이 살펴봐야 우리가 진정하게 책을 들여다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본주의 경기 흐름, IMF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겪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때만큼의 열악한 경제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교훈이 되고 결국 사회는 계속 위기와 변화, 극복을 반복하면서 아주 조금씩 계속 진보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 부분이 많이 공감 가요.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내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왠지 진보가 되어야 해라고 강요받는 느낌이래요. 솔직한 말씀이에요. 아마 우리 많은 그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촛불혁명도 일어났겠죠. 경제, 사회, 정치는 복잡 다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조차도 구별하기 힘든 사회를 살고 있죠. 사실 여기 자본가와 노동자에 대한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쓰여져 있지만 사실 착한 자본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단면만 보지 않고 좀 입체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0 주셨네요. 자, EH님. 국가의 역할이 마지막에 나왔는데 국가가 그 약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폭력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 경찰의 그 과잉 진압 이슈, 폭력을 사용하는 그 이슈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셨네요. 자본가의 이윤이 어디서 창출되고 노동의 시간이 얼마나 값진 경험인지 값진 가치인지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든대요. 그래서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려면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됐다고 하시네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제가 2020 코리아 트렌드를 읽었을 때 거기에 업글 인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개인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너무 우매해지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우리가 언론도 가짜뉴스라든지 또 개인 방송 이런 것들을 듣고
그것이 마치 진짜 사회 현상인 양 믿을 수가 없거든요. 개인의 공부를 강조하게 되는 시점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업글 인간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게 보면 계속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꾸준히 진보해 온 것이 우리도 앞으로의 사회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고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4.5점 주셨네요. 자, 그 다음 KJ님. 내가 노동자의 그 목소리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알게 됐다. 그리고 남편이 사업을 하시는데요. 같이 일하시는 그분들의 그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됐대요. 와, 정말 현실적이고 그냥 그런 노력이 착한 자본가를 계속 만들고 결국 공동체로서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공동체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기적 이타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 어떻게 이기적일 수가 있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 결국 좋은 사회를 형성하여 나에게 오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 이타심이라고 한 것 같아요. 결국 나를 위한 거죠. 그 이타심은. 그게 정말로 필요해요. 가난을 끝장내는 유일한 방법은 빈민들에게 권력을 주어주는 것이다. 라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문구로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네요. 자, 4.0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9월에 어려운 자본론 우리 같이 읽어서 완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마르크스 자본론을 읽으신 분들은 마르크스의 철학,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함께 읽으시면 마르크스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우리 10월에 볼 책을 만나보아요.